안녕하세요. 수집하고 상상하는 수상한 수연입니다. 이번 만년필러팅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펜은 바로 이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5 모델입니다. 사실 저는 몽블랑 그 쇼팽 145를 가지고 있는데 아는 분께서 특별히 저에게 리뷰를 하라고 145 모델을 대여를 해줘서 쇼팽 버전이랑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눈으로는 다른 부분을 찾지 못하겠고 패키지 말고는 현재로서는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결론인데, 제가 이거를 좀 자료를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다른 버전이 다른 것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쇼팽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이 기본 모델인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145 모델을, GT죠? 골드 금장으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블랑은 이미 만년필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몽블랑이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셨고, 또 이 펜에 스노우피크라고 하는 이 별 모양 비슷한, 이거 이제 몽블랑 산의 눈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이것만 보면 이거 몽블랑 아니야? 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만년필 브랜드이기도 하고, 몽블랑이 사실 그 만년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벨트나 지갑 이런 잡화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의외로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한데, 저는 만년필로 처음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몽블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1906년 이제 만년필 공장을 만들어서 1909년도에 몽블랑이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1924년에는 마이스터 스틱이라고 하는 모델, 요 145, 146, 요 모델들이겠죠. 이것들을 하고 가죽 제품, 가방이나 지갑 이런 것들은 좀 더 나중에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블랑에서 가장 유명한 거라고 하면 이 145보다는 149 모델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저도 149 모델이 마지막 버킷리스트, 그걸 사면 이제 그만 산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만년필만큼은 좀 의미가 있는 시기에 구매하고 싶어서,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허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45 모델은 굉장히 큰 대형기라서 실제로 보면 이거 오래 들고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필해보고 나면 생각보다 손이 너무 편해서, 이래서 박경리 선생님이 이걸로 토지를 썼다더니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만년필들의 이야기는 차차 뒤로 하고, 145 지금 제가 이렇게 리뷰를 요청받은, 제가 이제 리뷰도 요청받는 그런 개성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만년필은 몽블랑 마이스터 스틱 클래식 145 GT 모델이고요. 보통 GT는 이제 금장 골드 트림을 말하는 거긴 한데, 이 펜 같은 경우 제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분이 박사 논문을 쓰고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지인분이 그 논문을 작성한 것에 대한 리스펙의 느낌으로 이 펜을 선물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뷰티풀 마인드였나? 거기서도 이제 교수들이 어떤 성과를 낸 교수에게 자기가 사용하던 만년필을 존경의 의미로 전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해내서 거기에 대한 축하의 의미로 이런 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꽤 감동적인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논문을 쓸 일도 없고 박사가 될 일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척척 박사나 쩝쩝 박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받을 일은 없겠지만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런 펜이라서 너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꿈에 그리는 게 누군가한테 물려받는 그런 펜을 가지고 싶다 이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제가 새 걸 구매하게 되는 건데 일단 펜의 외관을 간단하게 보면요. 박스는 뭐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이미 사용했던 펜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풀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처음 구매하셨을 때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박스는 처음에 이렇게 언박싱 할 때나 보지 평소에는 볼 일이 전혀 없다는 점. 하지만 우리는 왠지 케이스에 신경을 쓰게 된다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몽블랑 카트리지는 되게 귀여운 사이즈예요. 그래서 아마 용량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카트리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컨버터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펜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년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몽블랑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아이폰이나 이런 데 이모지로도 있는 그런 딱 전형적인 모습이고, 145 모델은 마이스터 스틱 모델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막상 실제로 보면 되게 작고 귀엽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펜촉을 사용해서 쓰시다 보면 또 느낄 수 있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좀 묵직한 느낌도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가볍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격이 과연 가벼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골드 컬러의 클립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몽블랑의 상징 스노우피크가 위에 되어 있고, 이 스노우피크는 146, 149 이렇게 몸집이 커진다고 해서 이것도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서 149도 이 모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꽉 차 보이지만 149에서는 되게 좀 귀엽게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결링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마이스터 스틱 이렇게 적혀 있고요. 몽블랑 제품은 특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펜촉의 사이즈가 저희가 EF, F, M,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펜촉에 보통은 펜촉에 새겨져 있는데 몽블랑 그렇지 않고 바디에 스티커로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저처럼 뭐가 그렇게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떼어서 이 박스 안에 붙여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제품은 지금 F닙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진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랫동안 카트리지를 꽂아서 카트리지가 날아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펜이어서 제가 한번 완전히 찐 세척, 그 초음파 세척까지 다 맞춰져 있는 상태고, 닙도 간단하게 쏘는 봤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을 찍으면서 한번 CP를 해볼 거고, 돌려서 여는 트위스트 캡이고, 근데 이것도 이름을 누구는 스크류캡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던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돌려서 여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닙은 굉장히 작고 귀엽습니다. 거의 파이로트 프레라 정도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 하지만 이 몽블랑은 이 닙에 그레이빙이 되게 멋있게 되어 있어서 클래식한 부분을 굉장히 더 돋보이게 해주는 투톤 컬러의 닙입니다. 피드도 아주 단단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뒷부분도 이렇게 열어서 보시면 카트리지가 몽블랑 전용 카트리지가 있고, 몽블랑 카트리지도
또 다른 카트리지 좀 다른 점은 일반적인 카트리지 이렇게 해서 컨버터는 그냥 이렇게 좀 당겨서 빼는 타입의 컨버터가 많은데요. 얘는 컨버터도 돌려서 엽니다. 근데 돌려서 여는 다른 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네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잠그고, 그래서 아마 결합력이 다른 것보다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 돌리는 부분이 다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확실히 카트리지보다 컨버터가 훨씬 더 용량이 클 것 같기도 한데 또 막상 이렇게 돼 보니까 비슷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CP를 위해서 잉크를 채우고 CP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는 이렇게 컨버터랑 카트리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좀 더 형님들인 146이랑 149는 피스톤 필러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톤 필러 방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부담 없이 세척하면서 쓰는 관리가 편한 거는 컨버터랑 카트리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기본형인 이걸 시가형이라고 하죠. 이렇게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걸 시가형이라고 하고, 톡톡 잘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원통형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딱 클래식한 시가형이고, 사이즈는 제가 화면에 표기된 대로 안 내고요. 무게감도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촬영 필기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전혀 없고, 14K 금립이라서 확실히 처음 썼을 때부터 좀 부드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느낀 거는 스틸립은 부드럽긴 해도 확실히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래 쓰면 좀 길들여졌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한데, 금립은 대체적으로 그냥 처음 딱 썼을 때부터 어느 정도 부드럽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금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대신 금립은 내가 글을 쓰는 습관, 이렇게 필압을 주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펜촉이 많이 이렇게 뒤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좀 체크를 해주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아담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짧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필기하는데 불편하진 않아요. 저는 늘 말했지만 캡을 안 꽂기 때문에 캡을 안 꽂고 필기를 해도 어느 정도 필기감이 되고, 펜촉 크기가 작은 것에 비해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하게 써집니다. 몽블랑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이제 브랜드의 이름값을 좀 더 많이 부여했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만년필들을 써보고 하면서 제가 그러다 보면 제 취향이 생기잖아요. 저의 뭐 구매 기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파산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그 기준 중에 닙을 자체 생산하는 브랜드 제품을 되도록 구매를 하자라고 정해는 놓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정해놨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일단 요 145 모델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또 이 모델 말고 제가 구매한 쇼팽 같은 경우는 아무리 봐도 이 기본 145랑 다른 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패키지만 다른 것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로 계속 얘기를 하면, 몽블랑 145는 마이스터 스틱 클래시크라고 해서 146은 르그랑이고 149가 마스터였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장 클래식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명칭에 맞게 딱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중고로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금립을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몽블랑은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그렇지만 좀 도도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아직 그 정식 AS 센터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응대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서운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생산을 하고 자체 립을 제작을 해서 하는 그런 퀄리티를 QC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때문에 또 매니아층이 별도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왜냐면 제가 아직 막 매장에서 직접 새 걸 사가지고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새 제품을 저 막 그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빈티지 샀다 했잖아요. 빈티지나 중고 같은 걸 사면 이 완전 처음에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알 수 없고 AS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년필을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중고나 빈티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때 저주를 넣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산 처음에 그 펜촉은 좀 많이 데미지가 있는 아이라 가지고 아직까지는 이 제품의 만족도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의외로 타인의 펜이지만 거의 안 쓰셨을 거예요. 이분도 만년필을 쓸 일이 없고 차분하게 앉아서 뭘 쓸 수 있는 시간보다는 워낙 일타 강사셔서 바쁜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쓰실 일이 없어서 거의 새 거의 필감이라고 하는데 제 거보다 훨씬 필감이 좋긴 합니다. 이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래서 저도 나중에 좀 새 제품을 경험을 해보면 좀 더 그때는 지금보다 성의 있는 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제품은 레진이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해봤자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로 만들어서 무게감이 가벼운 거고, 이렇게 필사를 하다 보면 F닙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유럽제이기 때문에 일제 F닙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EF닙으로 가셔도 완전 새필 좋아하시는 하이테크 이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은 두껍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히려 볼펜은 두꺼운 걸 자주 쓰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실 어떤 굵기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그런 좀 성격이어서 뭐 그냥 괜찮은데, 새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새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몽블랑이 가격이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EF로 사셨다가 이 새필도 만족 못하고 또 몽블랑이 가지고 있는 가장 부드러운 필감, 그게 뭐 엠립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드러운 필감 같은 것도 경험을 하지 못하는데 비싸서 어찌할지도 모르는 애매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몽블랑은 엠립부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엠립 정도 되면 웬만하면 다 부드럽긴 하거든요. 제가 이 만년필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오랫동안 쓸 거기 때문에 자기 필감에 맞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10필 해봐 이렇게 하면 그 10필할 곳이 마땅치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많으실 거라, 그럼 쟨 어쩌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펜 한 자루를 드리는 게 그냥 몇백 원짜리 몇천 원짜리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그냥 사서 안 쓰는 물건이 되면 그건 1,000원짜리라도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야지만 그걸 모두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좀 리뷰도 많이 보시지만 내가 쓸 펜이니까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된다면 CP를 좀 해보시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취향이랑 잘 맞는 그런 펜을 사용하는 분들의 영상들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되게 광범위하고 막 엄청 예민하게 결정을 하지는 않아서, 그래서 제가 좋다고 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저는 그렇게 눈이 소위 말해서 낮기 때문에 제가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불편할 겁니다. 제가 가이드가 이제 안 좋은 거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떤 너무 박한 거 아니면 필감은 굉장히 좋고, 또 쓰면서 주는 이 되게 클래식한 외관 때문에 쓰면서 주는 약간의 제 기준으로 저의 허영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그걸로도 이 이름값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까지 막 많이 요구하진 않을래요. 가성비를 따지는 순간 만년필이라고 하는 생활은 사실 크게 가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걸 얼마만큼 좋아하고, 또 만년필로 인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지고, 또 그 후 세척하고 이런 귀찮은 모든 것들까지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만년필의 매력이라서,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들자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이 금액으로 펜을 사서 한다는 게. 만년필이라서 만년 쓴다지만 제가 만년을 살지도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이렇게 만년필 리뷰를 가장한 수다를 막 떨어보았는데요. 제가 오디오랑 별개로 이제 화면상에서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영상에서 제가 자막이나 이미지 같은 걸로 올리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듣기만 하지 말고 영상도 한 번씩 슬쩍슬쩍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렇게 외진 곳까지 만년필 리뷰를 하는 건지 그냥 떠들어 제끼는 건지 알 수 없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아직 할 게 많이 남아는 있으니까 또 재미있는 후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